안녕하세요, 호양컴퍼니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너무 오랜만에 촬영이라서 사실 이 집의 모든 부분들을 잘 설명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이 집은 부산의 금정구에 위치한 55평의 아파트고요. 5분이 거주하실 예정이시고요. 굉장히 디자인적인 포인트들이 많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부분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들만 콕콕 집어서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대형 수납이 모두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전부 다 현관장으로 꾸며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숨김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던 팬트리를 활용해서 수납 공간을 그대로 유지를 해드렸고요. 여기부터 끝까지는 신발장을 좀 넣어서 신발이 많이 수납될 수 있도록 신경 써봤습니다. 심심하지 않도록 반대편에는 이런 행이형 구조와 오픈형 구조를 이용해서 좀 트여 보이는 분위기를 연출해봤습니다. 네, 신발장인 줄 아셨죠? 이 부분이 팬트리 공간인데, 팬트리 같은 경우 지금 원래 있던 팬트리 랙을 그대로 재사용해서 이런 공간을 좀 꾸며드렸어요. 제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공간인데, 5인 가족이다 보니 아무래도 수납을 하셔야 될 물품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은 좀 그대로 유지하시는 걸 원하셨고, 신발도 굉장히 많은 수납력을 요하셔서 제 등 뒤에 있는 쪽들은 전부 현관장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중문과 복도 부분입니다. 현관 부분부터 쭉 연속되어서 이어져 들어오는 이 애쉬우드의 색감이 이 부분까지 이어져 있고요. 이쪽 부분으로는 또 다른 스페셜 페인트 느낌의 필름으로 다시 구성을 해봤습니다. 양쪽 다 필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느낌이다 보니까 좀 더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죽어 있을 수 있는 이 공간에는 실린더 등을 설치를 해서 밑에 있는 아기자기한 홈스타일링 요소들을 조금 더 살릴 수 있게 노력했고요. 하나의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더 설명드리자면 벽체 색깔과 같은 랩핑지를 선택하셔서 연속적이고 통일감 있는 무드를 조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굳이 그 비용을 투자하지 않으셔도 블랙 또는 화이트의 프레임과 어울리는 필름지를 벽체에 같이 선정을 하신다면 충분히 저렴한 비용으로 좀 더 좋은 인테리어 효과를 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가장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볼 수 있는 모든 형식의 문의 형태를 다 같이 구현해봤어요. 등 뒤로 보이는 화장실 문과 입구방 문은 9mm 문틀의 형태를 차용했고요. 일반적인 9mm 문틀의 형식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의 매지 공간을 주지 않고 돌출되지 않는 문틀의 형태로 그냥 벽체와 통일화 시켰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는 스텝도어의 형식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앞에 보셨던 문들과는 달리 문짝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위에 있는 헤더도 문짝과 1대1로 마감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스텝도어의 반대편에 있는 안방문은 히든도어로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보이는 이 부분이 클라이언트 분께서 굉장히 처음 디자인 미팅할 때 마음에 들어 해주셨어요. 보시다시피 라운드를 이렇게 잡아줬고 양쪽으로 지금 거울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DP하기에 이쁜 공간으로 좀 꾸며드렸습니다. 이런 공간들로 조금씩의 재미를 줄 수 있다면 디자인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거실 아트월 부분입니다. 아트월은 반매립 벽체 형식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보일러 컨트롤러가 있었어요. 생각만 해보셔도 굉장히 어색하고 예쁘지 않은 마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서비스로 보일러 컨트롤러의 위치를 주방 쪽으로 이동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깔끔하게 선이 정리되어 있는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기들이 있는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돌출되어 있는 반매립 벽체 같은 경우는 혹시나라도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게 라운딩 형식으로 둥글둥글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평형대가 평형대다 보니 거실을 확장한 상태에서 거실의 총 길이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디자인 밸런스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매지들을 조금 넣어서 균형감 있게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이 부분은 조금 디자인적인 재미를 위해서 간접등이 들어가고 거울이 들어가는 이런 선반 형식을 조금 이용해 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필름지가 아니고 저희가
600에 1200짜리 타일들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물론 원장이 한 판이 다 쓰이지는 않아서 그렇게 크게 규모 있어 보이진 않지만 타일의 고급감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선반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트월 반대편의 코지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타일로 좀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으로 넘어오는 좌측벽, 반대편에 있는 스페셜 페인트 질감의 필름을 그대로 에어컨 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한쪽이 전부 다 타일로 구성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밋밋함과 심심함들을 조금 더 해결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닌가 싶어요. 필름 벽체가 끝난 이후에 모든 벽체들은 600에 1200 대형 타일들로 모두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런 타일들의 질감과 균형감을 통해서 가볍지 않고 무게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실 천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보통 이런 규모의 이런 디자인을 넣어가면서 공사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주방과 거실 부분의 천장들을 전체 철거를 하고 새로 구축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 현장은 사실 가지고 계신 예산 안에 저희가 공사를 최대한 맞추려고 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천장들을 좀 살려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등들을 많이 넣지는 않았고 깔끔하게 그냥 간접등만으로 전체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썼습니다. 디자인만 봤을 때는 실링팬을 안 넣으셨어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실링팬이 있으면 아무래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실익이 있다 보니 실링팬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천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거실에서 사라졌던 보일러 컨트롤러가 이쪽으로 와 있죠. 사실 이 보일러 컨트롤러는 저희가 교체를 하질 않았어요. 원래 샴페인 골드 색깔이다 보니까 뒤에 있는 필름 벽체의 색감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부분은 식탁이 위치할 식탁 공간인데요. 이렇게 벽을 꺾어서 지나갔을 때 있는 문이 스텝도어예요. 벽체 길이를 조금 늘리면서도 좀 더 입체감 있는 복도의 형식을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텝도어 형식이 아무래도 좀 깊이감을 표현해 주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한 10cm 정도 길어진 이 공간을 통해서 대형 식탁이 들어오고도 넉넉하게 남을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지는 이 아일랜드는 상당히 좀 고급스럽죠. 여기는 조금의 숨김 장치들이 있는데 찬넬 안쪽으로 저희가 조명을 넣어드려서 전면으로 보이는 이 아일랜드의 규모 있는 이 모습들을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하려고 이 부분들은 이렇게 조명들을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아일랜드 상판은 세라믹 상판으로 구성했고요. 이 현장이 1층이다 보니 제일 좋았던 부분이 세라믹 상판을 한 장을 통으로 쓸 수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세라믹 상판은 운송 중에도 파손의 우려가 조금 있고요. 실제 시공하면서 약간의 뒤틀림이나 조금의 충격으로도 귀퉁이 부분이 깨질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어요. 하지만 1m 10cm의 이 3200, 3m 20cm나 되는 이 세라믹 상판을 1층이다 보니까 8명이서 손으로 들고 옮겨서 이렇게 통으로 좀 쓸 수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세라믹 상판이 트레버틴 화이트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가로 줄무늬의 이 문양들이 굉장히 이쁜 자재거든요. 1층이었던 덕분에 이 부분들이 분절선 없이 하나의 통판으로 모두 다 온전히 보여질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현장이었습니다. 세라믹 상판과 함께 이 아일랜드를 좀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부분 바로 후드입니다. 일반적인 천장에 매달려 있는 아일랜드 후드 형식을 쓰지 않았고요. 다운드래프트 후드를 설치를 해서 좀 더 깔끔하고 간결한 주방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쿡탑을 작동시켰을 때 뒤에 있는 후드 쪽으로 이런 식으로 흡기가 되면서 안에 있는 탄소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정화되어 나오는 방식의 후드고요. 겉보기에 천장에 매달려 있는 후드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아일랜드의 느낌이 좀 더 간결하게 완성되는 그런 효과를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싱크볼은 깜포르테에서 나오는 엠보 860 제품을 썼고요. 아일랜드 수전을 제가 이 제품을 굉장히 오랜만에 쓰는데 슈티에서 나오는 아일랜드 수전이거든요. 자석식으로 이렇게 탈착이 되고요. 이렇게 고정은 되지 않지만 이런 호스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쓰실 수 있는 수전입니다. 반대편에는 냉장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과 카페장을 좀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이 공간을 구성하고 남은 이 부분에 쪽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를 그냥 일반적인 수납을 하실 수 있는 장으로 구성을 해드리게 되면 굉장히 실용성이 없을 것 같아서 보시는 것처럼
식자재를 좀 수납하실 수 있는 팬트리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세라믹 상판을 시공하고 남은 부분을 여기 있는 카페장의 뒷부분과 이 상판 부분에다가 활용을 해서 연속성 있고 통일감 있는 상판의 구성들을 이어나가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카페장은 좀 더 미니멀하고 통일성 있는 느낌을 구현해 봤고요. 뭐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등들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이런 조명들을 구성해 봤습니다. 카페장 밑에 좀 수납하시기 편하시게 로봇 청소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수납장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들을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주방이 냉장고가 서 있는 부분과 식탁과 아일랜드가 붙어 있는 이 부분에 양쪽으로 키 큰 장이 서 있고 간살 중문 옆쪽으로 있는 공간에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싱크볼이 구성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원래 기존의 아일랜드 자체는 굉장히 짧고 뚱뚱한 느낌의 못난이 같은 모습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고객님께서는 가운데 형태의 아일랜드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설계를 해봐도 쓰임새가 그렇게 크지 못하고 동선으로 확보하시려고 했던 90cm에서 1m의 공간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벽 쪽으로 아일랜드를 붙여서 연장하는 걸로 제가 권해드렸어요. 덕분에 이런 약간 멋있고 웅장한 느낌의 주방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안방은 아이들과 함께 쓰실 패밀리 침대가 들어오실 공간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구성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 머리 위쪽으로 보이는 이 에어컨 박스는 사실 좀 더 짧게 짤 수도 있었지만 제 등 뒤쪽에 있는 문의 크기에 맞춰서 에어컨 박스를 내리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도록 구성해 봤고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 어두울 수 있는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간접 등 박스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은은하게 보일 수 있는 포인트들로 예쁘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안방 알파룸입니다. 물론 수납을 위해서 할당된 공간으로 활용은 했습니다만 조금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오픈장을 통해서 좀 데일리로 쓰시는 옷들을 편하게 조금 수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조명을 이렇게 넣어 드려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반대편에 보이는 이 부분은 이렇게 문이 있는 하나의 가방 수납장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뒷판은 거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양쪽에서 나오는 이런 간접 조명들이 이쁘게 보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명은 이렇게 터치형으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옷들을 수납하실 수 있게 모두 수납장으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일단 안방 화장실은 50평대 이상의 화장실일 때 공용 화장실보다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 규모가 더 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욕조 대신에 기성품의 대형 욕조를 좀 시공을 해드렸고요. 덕분에 좀 더 널찍한 공간에서 가족들과 함께 목욕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욕조에도 매립 수전을 써서 조금 더 깔끔하고 간결한 라인들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욕조 옆면에는 이런 샤워 공간이 있는데요. 조금 더 호텔 욕실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도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타일로 이렇게 세면대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안쪽에 있는 이런 볼 부분도 타일을 시공하는 경우가 요즘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부분 또한 이제 위생적인 이유들 때문에 안쪽에 있는 이런 언더볼을 통해서 조금 더 쓰기 편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세면대가 탄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보시기에는 벽면에 붙어 있는 타일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시죠? 하지만 이 부분도 이렇게 열리는 수납장입니다. 벽체에 들어가 있는 타일을 그대로 활용해서 만들었고요. 화장실 문 같은 경우는 앞면과 뒷면이 다른 색상이에요. 그래서 앞면은 이렇게 우드 색상이고요. 뒷면은 문을 닫았을 때 옆에 있는 타일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의 필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55평의 모든 부분들 다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공사 시작까지 굉장히 촉박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공사 기간 자체도 굉장히 좀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남아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멋있지만 되도록이면 인테리어 계획이 세워지셨으면 좀 넉넉한 시간들을 가지고 공사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영컴퍼니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